한국이 전 세계에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지금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일부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트집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과 없이 한국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데요. 최근 한국의 현실이라며 일본 커뮤니티 등지에서 돌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최초로 올린 유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하철을 탈 때 먼저 들어가겠다고 사람을 밀어넣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렇게 질서가 없다. 일본 네티즌들은 문제의 사진과 글을 보고 한국인들이 예의 바르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라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유저에 의해 이 사진의 진상이 밝혀지자 일본인들은 일제히 충격에 빠지며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한국에서는 신당역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진이었던 건데요. 2003년 당시 한 노인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끼이자 학생, 청년, 노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동차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2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 힘을 합쳐 33톤에 달하는 무거운 열차를 밀어올려 선로에 떨어진 노인을 구출해낸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이 사건은 대표적인 미담 사례가 되며 외신에도 보도되어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찬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미담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지난 2009년 2월 4일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승강장에서 만취한 남성이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강장 전광판에는 열차가 전역을 출발해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지만 시민 2명과 공익근무 요원이 선로로 뛰어들어 취객을 구했죠. 같은 해 5월 11일에는 국철 부평역에서 한 여대생이 선로로 떨어졌지만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경호업체를 운영하던 직장인과 대학생 등 2명이 선로로 몸을 던져 여대생을 승강장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승강장에 있던 다른 시민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를 세우면서 시민들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빛났습니다. 부산 지하철 대티역에서 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선로로 떨어지자 한 대학생이 주저없이 선로로 뛰어들어 노인을 구한 건데요. 당시 대학생의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할머니를 구했을 것이라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됐죠. 뿐만 아니라 2021년은 고 이수연 씨가 일본의 JR 신호쿠보역 지하철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지 2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당시 인간애를 발휘한 이수현 씨의 선행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긴 바 있죠.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한국 욕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시민의식이 형편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은 한국이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이었는데요. 2014년 일본에서는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도쿄 야마노테선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승강장에 몰려나와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보는 이가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전파되며 예의 바른 이미지였던 일본인들의 진실이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옥철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거의 항상 역무원이 전철 앞에 상주하며 전철이 꽉 차도록 사람을 밀어넣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치안이 많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역대 최악의 경제 불황 속에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치상 한국이 일본보다 범죄율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오류가 숨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무혐의 사건과 특별법 범죄가 범죄 통계에 전부 잡히면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낙인 찍힌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정권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 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 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 건에 달하는데요.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특별법 범위
경찰 범죄 통계에 일괄 포함되지만 일본은 특별법범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몹쓸 짓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기류 또한 일본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몫합니다. 피해자들조차도 자신이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끔 사회에서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너무 낮은 나머지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행위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전문 잡지가 버젓이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잡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잡지가 나오는 것이 일본이 유일하다고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범죄자를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 치안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일본 전철역에 가면 이렇게 치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하나도 심각해 보이지 않고 우습기까지 합니다. 포스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며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웃기려고 만든 포스터 같다라며 자국이 현실에 창피해하는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심지어 최근 외신에서 일본 전철의 심각한 치안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그들은 또 한국에 졌다, 나라 망신 등의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언급하는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전철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대비 한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민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철 관련 사고 중 제일 많은 것은 바로 투신 사건입니다. 심지어 노선별 사고 횟수를 기록한 사이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일본에서는 투신 사건을 인신사고라고 순화해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 빨갛게 칠해진 노선이 운행 정지가 된 노선이고 노란색 선은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노선이 보입니다.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운행 정지, 운행 지연이라고만 적어놓은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본인들은 노선이 다시 운행할 때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일본의 버스는 대부분 한국 시골의 마을버스 수준의 노선들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한국과는 분위기가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철도이기 때문에 일본은 철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이조차도 한국에 비해 다방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인 잘롬닉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10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1위로 서울 지하철이 뽑혔죠. 매체에서는 서울 지하철이 1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도쿄 지하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 전까지는 잠시 보류해라. 도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차분하며 매우 이해하기도 쉽다. 당신은 일주일 만에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역이 유리벽으로 차단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마치 미래의 시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일본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철도 인명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차단함으로써 인명사고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명사고도 심각한 수준인데 왜 일본에는 스크린도어가 적은 것일까요? 물론 일본도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도에 뛰어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떠밀기 등으로 숨지는 사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사실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에 생겨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철도 노선에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앞서 언급한 고 이수연 씨가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2001년 JR 야마노테선 시노쿠보역의 추락사고, 2011년 JR 야마노테선 메지로역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로 대표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일본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2011년 말 519개 일본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국토교통성의 권고 이후 2013년 말에 집계된 결과 총 583개역으로 2년 동안 64개역의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본의 철도역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을 뿐더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부 민간 기업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철도 회사 입장에서는 되도록 비용을 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같은 노선임에도 다른 종류의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선의 보통 열차는 한 차량당 4개의 문이 있는데
급행 열차는 2개, 특급 열차는 3개의 문이 있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곤란한 문제죠.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본 일본 전철의 현 주소였습니다. 현 주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